자, 이번에는 명사부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명사부류는 스와힐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사부류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명사를 그 명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부류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류의 명사들이 있고 이러한 부류의 명사들이 있고 각 부류마다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예를 들면 자, 키타브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키타브는 무슨 뜻이냐면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이 키타브를 복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수입니다. 책 한 권. 근데 책이 2권 이상이다 그러면 복수가 되겠죠. 그럼 여러 권의 책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타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를 봤더니 앞에 키가 V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동사들이, 이런 명사들이 이 키타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키티, 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키티의 복수는 어떻게 되느냐? VT가 됩니다. VT. 이런 식으로 키가 V로 바뀌는 거예요. 키퉁구, 양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수는 위퉁구. 앞에 이렇게 키가 B로 바뀌는 거죠. 복수가 될 때. 그래서 이렇게 단수형일 때는 T, 복수형일 때는 V. 이렇게 되는 명사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키비부류라고 합니다. 키비부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부류로 묶이는 거예요. 키비부류의 명사들. 사실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키타고 책이라고 하면 복이 되고 복수가 되면 뒤에 s를 붙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 이게. 근데 스와힐리에서는 앞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면 복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명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와힐리어의 단수 복수 형태가 어떻게 갈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하나의 부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키비부류라고 하고요. 그러면 키비부류가 있으면 또 다른 부류도 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이걸 읽어보면 음티입니다. 음티. 음티는 나무란 뜻이에요. 나무. 자라는 나무 있죠. 그럼 이거의 복수는 뭐냐? 미티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단수형일 때는 복수형일 때는 미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음미부류라고 합니다. 음미부류. 자, 다른 단어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음토 하면 강이 되고 이렇게 흐르는 강 있잖아요. 혹은 배고자는 베개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강이고 복수가 되면 미토가 됩니다. 미토. 음토, 미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음미부르겠죠. 그 다음에 음충과 하면 오렌지 나무예요. 오렌지 나무. 오렌지 나무들 하면 미충과가 되는 거죠. 미충과. 그래서 얘도 역시나 미가 되는 겁니다. 음충과, 미충과. 이런 식으로 단수형일 때는 복수형일 때는 미, 이게 되는 게 음미부류예요. 자, 또 다른 부류가 있겠죠. 이 정도에서 부류가 끝나진 않습니다. 자, 음티가 있는데 음투도 있어요. 음투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복수는 미투가 아니라 와투라고 합니다. 와투. 그래서 이 단어들은 단수형일 때는 똑같이 음이긴 하지만 복수형일 때는 미가 아니라 와로 바뀝니다. 그래서 와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류는 음화부류라고 하겠죠. 자, 키비부류, 음미부류, 음화부류 이렇게 되는 거죠. 음화부류가 또 있어요. 음토토 하면 아이입니다. 아이고 복수가 되면 와토토가 되겠죠. 그래서 와. 예를 들어서 피시 하면 요리사입니다. 요리사인데 복수로 와피시 하면 요리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외우는 건데 이
와부류에 들어가는 건 보시면 사람, 아이, 요리사 대부분이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와부류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사물이다 그러면 음으로 시작하는데 사물이다 하면 거의 대부분 미부류로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키비부류, 미부류, 와부류. 자, 부류가 그럼 이 세 개로 끝이 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또 다른 부류들이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부류는 기초하면 눈입니다. 이 사람 눈 있죠, 눈. 그 다음에 복수가 되면 뭐가 되냐면 마초가 됩니다. 마초. 복수형은 마초. 눈들이에요. 눈들. 그래서 이런 부류는 뭐라고 할까요? 지마부류라고 합니다. 지마부류. 그래서 또 다른 단어를 들어보면 지회. 돌입니다. 돌. 복수는 마회. 돌들이래요. 지초, 마초, 지회, 마회. 그런데 이 지마부류에 오면 약간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디리샤 하면 창문이에요. 창문인데 여기 지가 없네요. 그런데 복수를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디리샤가 됩니다. 그래서 단수형일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복수형일 때 마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다 같이 지마부류를 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마부류를 부를 때 우리가 지 가로를 치고 마부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어쨌든 자, 이 지마부류의 단어는 실제로는 이렇게 지가 들어가는 단어보다는 지가 안 들어가는 단어가 훨씬 많아요. 가리 자동차고 마가리 자동차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마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마부류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니시 하면 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그래서 바나나가 복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니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수일 때나 복수일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자, 응구오. 옷이에요. 옷. 입는 옷 있죠? 이 옷인데 복수도 역시나 응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N부류라고 부릅니다. N부류. 여기는 지마부류, 여기는 N부류. 근데 아까 지마부류에도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안 붙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N부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이 N이 붙는 단어보다 안 붙는 단어가 훨씬 많아요. 하바리, 소식, 뉴스 이런 뜻인데 복수형이 똑같이 하바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단복수형이 동일하다. 사파리, 여행이에요. 여행. 사파리인데 복수형이 똑같이 사파리입니다. 여러 여행님도 똑같이 사파리예요. 카지, 일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 있죠. 카지, 복수형도 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이 안 붙는 단어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N부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우풍구오. 우풍구오 하면 열쇠예요. 열쇠. 문 여는 열쇠 있죠. 그게 우풍구오고 복수가 되면 풍구오. 사실 여기는 가만히 보면 우가 있어요. 우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복수형 때는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데 단수형 때에 보면 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부류라고 합니다. 우부류. 그러니까 지마부류, N부류, 우부류. 우부류는 단수형에 우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레프. 우레프다. 우레프면 이렇게 길이에요. 길이. 근데 길이 이걸 복수로 만들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수 형태만 있어요. 우레프. 우후루. 우후루 하면 독립. 어떤 자유예요. 자유. 이것도 역시나 이걸 독립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단수 형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부류에 보면 추상명사들이 많아요. 길이, 넓이, 이런 자유, 이런 것들 혹은
휴머니즘 뭐 이런 것처럼 단수 형태만 나타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복수 형태가 있는 단어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우바오 하면 어떤 널빤지나 판자를 얘기합니다. 그것의 복수형은 어떻게 되냐면 음바오. 약간 모양이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 보면 우가 떨어졌는데 여기는 음이 와서 붙었어요. 그래서 우바오, 음바오. 이것도 사실 규칙이 있거든요. 영상학적으로 혹은 이제 의문론적으로 따지면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류들을 보면 키비부류, 음미부류, 음화부류, 그 다음에 여기 기마부류, N부류, 우부류 이렇게 크게 보면 6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